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는 금속이란 물질이 있고 비금속이란 물질이 있다. 그래서 결합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그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딱 맞다 그랬어요.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문제야. 자, 금속 결합은 금속들끼리 결합을 해야 되고, 공유 결합은 또 비금속들끼리 결합해야 되는데, 결합이 가능할까? 일단 결론은 가능하다 이거고, 왜 그게 결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겁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먼저 봐봐. 우리 옥텟 규칙에 대한 것도 설명했죠.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지만 모든 물질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옥텟 규칙은 1차 껍질엔 전자가 2개 채워지고 2차 껍질부터는 전자가 8개가 채워지면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법칙입니다. 그죠? 현재 이 수소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수소 원자는 현재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가 못하죠. 그러므로 되게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불안정합니다. 얘한테 전자를 누가 공급하거나 누가 전자를 뜯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한테 전자를 공급해줄 금속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랑 똑같은 동변상련, 그죠? 똑같은 입장을 가진 옆에 수소만 보입니다. 둘 다 비금속이야. 둘이 결합할 수 있을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아이디어. 야! 너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서 네가 가진 전자를 나의 궤도에 완전히 밀착시켜봐. 어떻게? 이렇게. 궤도에 완전 밀착시키면 마치 나의 궤도에도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너의 궤도에도 마치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바뀌었죠. 이렇게 서로 전자를 하면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합은 마치 쌤하고 은호가 결합하기 위해서 팔을 잘라서 두 몸통을 붙이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미안해. 너무 잔인했지. 약간 샴쌍둥이? 몸이 붙어 나오는 사람들. 이거 샴쌍둥이처럼 완전 몸체가 붙어버리는 결합이거든. 이거 어마어마한 결합이에요. 이거 뜯어내는 거 쉬울까? 이걸 뜯는 건 이제 너무 어려워. 한번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버리면 이 공유결합 자체를 뜯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공유결합이란 이 결합력, 잘 들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이란 이 결합력을 뜯어내는 것은 뭐보다 어려워? 아까 이온결합 물질을 뜯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이해됩니까?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뜯어내는 것, 녹는 점, 끓는 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뜯어내면 녹이는 거야? 수소 기체를 수소 원자로 만드는 거야. 기체하고 원자의 차이점은요. 상태가 아니야.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이 분자 자체를 성질을 완전 다른 성질로 확 바꿔버리는 거거든. 이건 상태 변화가 아니야. 녹인다, 끓인다는 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거든. 그죠? 이걸 뜯어내는 건 상태 변화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꿔버리는 그런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야. 상태 변화랑 상관이 없어. 어쨌든 이걸 끊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일단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샘플을 더 볼게요. 또 하나의 샘플은 물분자입니다. 자, 물분자 볼게요. 물분자는요. 자, 여기 산소 먼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다 보니까 일단 불안정하죠. 주변에 그러면 자기한테 전자를 2개를 공급해줄 금속이 있나 봤더니 금속이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이 빌빌 대고 있는 수소들만 보입니다. 너 일로 와봐.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결합해야지. 너 여기 퉁 달라붙어. 그럼 이 수소 입장에서는 달라붙었으니까 이 전자 하나를 같이 공유하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정하게 됐어. 이럴 거 아니야. 하지만 산소는 I'm still hungry. 그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또 다른 수소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래서 전자 2개로 확보한 거죠. 전자 하나, 2개를 확보해서 자기 원자과 전자의 전자 8개를 확보합니다. 산소 안정성을 띠는 거고요. 각각의 수소들도 껍질에 전자 2개씩이 도니까 다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보이나요? 물 분자는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거야. 자, 이렇게 분자, 수소 분자 보이죠? 물 분자 보이죠? 이 분자라는 말은, 잘 들어. 분자라는 말은 그래서 완전하게 안정성을 띈 저런 공유 결합 물질에만 분자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 NaCl, 이온 결합 물질이죠. 거기다 분자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돼요. 분자라는 말의 정의야. 분자라는 말은 공유 결합 물질에게만 분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분자. 소금 분자. 소금 분자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 철도, 철은 금속 결합 물질이잖아. 철. 마그네슘 금속 결합 물질인데도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철 분자. 그죠? 마그네슘 분자. 이딴 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공유 결합 물질에만 분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트륨은 금속으로서 염소에게 전자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죠. 둘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소금 분자를 만든다.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 맞는 말 써놨다가 마지막에 분자라는 말을 틱 집어넣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끼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고등과정 가면 얼마나 치사하냐면 이렇게 치사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치사해집니다. 문제가 엄청 치사해져. 중학교 때는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다면 고등학교 때는 아는데 제대로 알아? 이걸 물어본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중학교 때는 공부만 하면 점수가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공부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가, 물론 혼자 공부가 너무 좋죠.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게 고등학교 과정인 게 혼자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방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막 70점, 60점밖에 안 나와. 왜 그러지? 제대로 공부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시험에서 어떻게 낚시질을 하는지 그걸 코치 받아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계속 혼나고 까리고 틀려보고 이걸 하면서 자기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게임도 막 엄청 죽어봐야 다음에 잘하잖아. 그치? 게임 맨날 죽고 막 부활하고 그래야지 다음에 되게 잘하잖아요. 똑같아요. 틀려보고 깨져보고 문제 많이 풀어봐야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깨달아갑니다. 그걸 코치해주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쌤의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중학교 때는 이제 하면 돼. 중학교 때는 하기만 하면 점수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공유결합이라는 건 이렇게 형성된다는 공유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공유결합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퉁퉁 결합할 때 이 하나의 전자쌍을 가지고 결합하는 것을 단일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일결합, 우리 계속 봤던 게 다 단일결합이에요. 수소분자 만들 때도 단일결합한 거고요. 물분자 만들 때도 이쪽 단일결합, 이쪽 단일결합 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결합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결합은 바로 이런 결합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개요부터 볼게요. 다시 보세요. 나는 지금 탄소야, 탄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왜? 6번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4개가 그려지잖아요.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불안정합니다. 전자 몇 개 필요해요? 무려 4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자기한테 전자를 공급할 놈이 있나 봤더니 없어. 누가 보여? 저기 산소 원자가 보이네. 산소 원자는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산소 일로 와봐. 너 전자 2개 필요하지. 난 4개 필요하니까 일단 2개씩 공유하자, 이쪽. 그럼 탄소 입장에서 2개 공유했으니까 2개 해결됐어요. 그죠? 하지만 2개가 더 부족하죠. 이쪽에 또 산소 끌어와서 또 2쌍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산소 2마리 끌어와서 퉁퉁퉁퉁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산소는 한 마리 산소를 끌어와서 2쌍을 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2쌍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같은 방향, 이쪽 방향도 2쌍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2쌍이 형성됐을 때 이중결합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야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는 이중결합이 두 쌍이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니까 이중결합이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말해요. 그 이중결합이 있냐? 아니 삼중결합도 있어요. 삼중결합. 이 삼중결합입니다. 나는 탄소야. 4개 필요하죠? 이쪽에는 수소가 있네. 나 일로 와봐. 일단 하나 해결. 그렇죠? 또 이쪽에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있나 봤더니 질소가 보이네. 질소. 질소는 봐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몇 개 부족해요? 3개 부족하죠. 그래서 얘랑 내가 가진 전자 3개 줄 테니까 네가 가진 전자 3개를 같이 공유하자. 이딴 모습이 됩니다. 보여요?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도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 오케이. 옥텟 규칙 만족. 수소도 만족. 질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만족. 그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낸 거예요. 잘 못 들어본 물질인데 이게 사이하나수소라고 해요. 시하나수소 또는 사이하나수소라고 불러줄 때 아무튼 이거 이 분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걸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삼중결합까지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으로 세 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삼중결합까지 가능하다. 자 그럼 사중결합도 가능한가요? 미리 말하지만 사중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소개하려면은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야 되는데 일단 방향이 달라서 안 된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 있어요. 삼중결합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일단 알고 있읍시다.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이런 걸 내요. 완전 치사한 고등 문제를 또 보여줄게요. 자, 알겠지? 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어. 자, 문제입니다. 물 분자. 공유결합이 2개지? 그치? 맞지? 이중결합이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결합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한 방향으로 두 쌍이 있어야지만 이중결합이야. 얘는 어때요? 방향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단일 결합이 2개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중결합이지! 라고 이제 우리한테 문제를 낸다는 거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공유결합도 자, 이걸 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고일 과정에 나오지는 않는 그래프이지만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온 결합 때 이미 해봤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봐봐.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결합을 형성하기 전이야. 원자들이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아?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구속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결합이 퉁 형성됩니다. 그게 이 모습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모습이에요. 얘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가장 낮은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드디어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길이 X축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니까 74라는 거리가 됐을 때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는 어떻게 있냐? PM이 뭐냐면 오후가 아니라 피코미터라고 해요. 피코미터. 원자 단위에서는 피코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74 피코미터가 되었을 때 드디어 결합이 형성됩니다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읽는 방법을 모르면 두려우니까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때 결합이 형성되는데 만약에 더 가까워지면 74 피코미터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원자 핵이 가까워지니까 서로 반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붕 많아지게 돼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결합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합이 형성될 수 없으니까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딱 이 정도 거리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멀리 떨어졌을 때 두 녀석의 에너지가 잘 봐. 어디에 수렴하고 있다? 0에 수렴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설명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를 0이라고 말을 해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에너지가 많으면 왜 0이야? 0은 없는 거잖아. 봐봐. 우리 이게 지표면이고요.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B가 더 높이 있습니다. 문제. 둘 중에서 누가 위치 에너지가 더 많아요? B가 당연히 많죠. 위치 에너지 많습니다. 이거 에너지 더 많아요. 더 많이 올려서 이렇게 C까지 올리면 더 에너지가 많겠지. 더 많이 올려서 얘를 무한대, 요 높이를 무한대 높이로 올리면 가장 에너지가 많겠지. 인정? 인정? 진짜 인정? 그럼 무한대까지 올린 요 E라는 녀석은 무한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지.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안 떨어져요. 그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제일 많은 상태라는 설정입니다. 1. 안 떨어지면 제 에너지가 얼마야? 0이에요. 떨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0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에너지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에너지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위치 에너지 구하고 막 운동 에너지 구하고 했던 게 뭐야? 마이너스 에너지들을 가지고 복잡복잡 놀았던 거야. 우리가 뭐 2차원밖에 또는 3차원밖에 이해 못한다면 차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복잡 열심히 MGH 막 구하고 9.8 MH 막 구했던 게 뭐야? 마이너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 서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얼마로 설정한 거야? 0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입니까? 여기도 0으로 설정. 가장 원자핵사의 거리가 가장 멀 때가 0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 보이나요? 그래서 0으로 설정한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면 0으로부터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디로 떨어지겠어? 마이너스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문제. 결합이 빵! 형성됐을 때 에너지가 얼마니? 마이너스 436이죠. 0이었던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으로 떨어지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436을 방출해야 돼. 맞나요? 결합이 형성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출 에너지를 체크.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의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공유 결합 형성될 때 얼마의 에너지가 방출되니? 그래프를 보고 찾아봐! 436kJ몰이 방출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뭐는 배웠죠? 저 입자 1몰계의 입자가 만들어질 때, 1몰계의 분자가 만들어질 때 436kJ이라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뜻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개념과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관계들만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74피코미터는 결합끼리라고 불러주고요.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결합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서 결합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수소기체를 반대로 수소기체가 있어. 얘를 다시 끊으려면 얼마의 또 에너지를 공급해야겠어? 다시 436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436이나 결합을 끊을 때 436을 넣어주는 436이 똑같죠? 저희 436이라는 이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수소기체를 436을 가해주게 되면 다시 수소 원자로 끊어집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식입니다. 왜 436을 가해줘야지 수소기체가 원자로 끊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이제 어려운 건 했고요. 넘겨볼까요? 넘기면 자, 공유결합 물질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자,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두 가지 물질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 간단히 말하면요. 나하고 얘가 공유결합으로 된 물질이야. 저하고 얘도 공유결합 물질인데요. 여기. 공유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사이에는 공유결합 물질들은 아까 말했지만 파란색 힘밖에 없죠. 무슨 만유인력밖에 없습니다. 정전기적 힘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끊는 건 매우 쉽다.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은 좀 달라. 제가 지금부터 공유결합 할 건데요. 얘랑 땅 공유결합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유결합 물질이 있습니다.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쌍쌍둥이라며 끊기 어렵다며. 이런 공유결합 물질이 있고 이런 공유결합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 낮아요. 금방 끊어져. 얘는 거의 끊기가 불가능하다 보면 이거 녹이기, 끓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둘 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그걸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는 분자와 분자가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분자 결정이에요. 야, 분자와 분자가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얘는 원자와 원자가 결정을 이루고 있죠. 이건 원자 결정이라고 한다.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죠? 그래서 분자 결정은 금방 퉁퉁 끊을 수 있어. 분자 결정을 녹이고 끓인다는 건 이걸 끊어주는 겁니다. 이 분자 샴쌍둥이를 끊는 게 아니야. 얘를 녹이고 끓이려면 샴쌍둥이를 끊어줘야 됩니다. 장난 아니죠? 둘 중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게 이 분자 결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분자 결정들. 얼음도 분자 결정,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다 분자들 간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분자 결정입니다. 특징이 뭐야? 금방 녹아요. 금방 끓어요. 특히 드라이 아이스 우리 뭐라고 불러? 드라이 아이스. 베스킨라빈스가 주는 게 드라이 아이스잖아. 고체를 줘요. 하얀색 고체 물질을 주는데 나중에 보면 다 사라져서 없어졌죠. 얘는 다 바로 너무 인력이 너무 약해서 상온에 두면은 이 고체가 바로 뜯어져 가지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물질을 체크. 승화성이라고 표현해요. 승화성. 얘는 승화하는 성질을 가질 정도로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 너무너무 약해.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야. 우리 본 적은 많이 없지만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금방 승화돼서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이오딘. 그렇구나. 근데 물 분자는 좀 특이하게 산소가 중간에 껴있어서 약간의 전기를 껴요. 약간의 전기. 정전기적 인력이 약간 있는 분자 결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얘를 녹이려면 0도만큼 필요해요. 0도. 0도만 있으면 녹아. 얘네는 상온에서 다 그냥 끓어버리죠. 끓는 점이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끓이려면 몇 도 올려야 돼? 끓이려면 100도까지 올려줘야 끓죠. 그렇게 다른 녀석에 비해서 좀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맞나요? 그 이유가 물 분자들은 자체적으로 조금씩의 약간의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놈들은 전기를 안 띱니다.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끓어버리지만, 승화돼 버리지만 얘는 끓는 점이 무려 100도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약간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녀석 이거 공유결정. 원자 결정을 다른 말로 공유결합으로 된 결정이라서 이걸 공유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야. 원자 결정, 공유. 써있죠? 원자 결정은 곧 공유결정이야. 이 녀석들은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끊는 게 되게 어렵겠죠. 엄청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같은 물질들이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볼게요. 자, 분자 결정은 일단 분자 결정은 인력이 너무너무 약해서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죠? 드라이아이스 갖다 놓고 퉁 뜯어봐. 그냥 다 부서집니다. 그냥 부서집니다. 엄청 약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공유 결정은 어때요? 다이아몬드 부실 수 있나요? 안 부서져요. 엄청 강력합니다. 공유 결합을 우리가 힘으로 깨는 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 부스러짐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물에 잘 녹을까요? 이런 것들은? 물은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럼 전기를 띤 물은 전기를 띈 걸 잘 녹여요. 근데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은 전기 띠고 있나요? 거의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녹입니다. 즉,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물에 잘 녹는 것도 일부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래서 따져보면 약간 전기를 띤 녀석들이야. 물처럼. 그 놈들만 물에 잘 녹지 대부분의 물질들은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잘 안 녹는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잘 통하나요? 전기를 띤 물질이 움직여야 전기 통하는 거예요. 전기 자체를 안 띠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모든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전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절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 분자 결정, 공유 결정,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 결정은 너무너무 약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그죠? 하지만 공유 결정은 너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매우 높다. 그죠? 매우 높으니까 실온에서는 당연히 고체로 존재할 거고 얘는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죠? 좋아요. 자, 빠르게 개념하기 문제를 풀고 갈게요.